네. 아, 선생님, 그거 보내주신 네, 그 상구의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학문 간의 발달 단계 읽어봤는데, 네, 그게 상권에 있어요. 음, 그래서, 상권에, 네. 예, 이게, 정말, 음, 음, 좀 좋은 자료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네. 타이핑해가지고 아, 타이핑까지 하셨어요? 예전부터 저기 썼던 자료예요. 음,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자꾸 수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수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그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식의 수준, 학문의 수준, 그리고 음, 뭐 수독의 품위도 다 그런 수직적인 네,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걸 음, 가정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건 하버드 그 대학의 어, 음, 이 교수가 무슨 과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페리라는 이 교수가 저기 1970년도에 연구해가지고 책을 네, 썼나 봐요. 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네,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네, 9단계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장상우 선생이 음, 어 9단계 이제 복잡하니까 4단계로 음, 4단계로 이렇게 해서 하버드에 들어왔지만 1단계인 그 저기 이과주의는 저기 OX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중고 애들이 전부 이과주의에 다 다 저기 포획된 경우라고 봐야죠. 음, 근데 하버드 대학에도 이과주의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또 음, 수준 음, 2는 이제 이과주의가 아니라 이제 이건 다수주의예요. 네, OX가 아니라 음, 음,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아니면 별 하나에서 별 다섯 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불확실한 영역이 있다는 걸 애매한 영역이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다수주의 단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준 3은 이제 여기서 수준 3에서 이제 저기 그 수직적인 그런 음, 수준 차이라는 걸 음, 가늠할 수 있는 상대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다수주의만 해도 어 에- 이제 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어 너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네, 네. 자기 그 의견에 대한 어느 음, 정도의 근거만 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근거만 얘기를 하면 다 맞는 음, 거예요. 근데 음, 상대주의는 음,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하더라도 네, 그 근거에 있어서 이제 수준 차이라는 걸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수준 4는 이제 이 헌신적 상대주의라고 해가지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그 수도계에 대해서 자기 학문 세계에 대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장상훈 선생님이 여기서 이 학문과 교육 상권 어딘가에서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수준 3의 상대주의에 와야 된다. 음, 상대주의에 오지 않은 사람은 내 책 읽으면 이제 읽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음, 예, 그러니까
장상호가 얘기하는 저기 교육학의 교육본위로는 어 헌신적 상대주의의 입각에서 이제 저술된 거기 때문에 음, 적어도 요 아래 단계인 상대주의 수준에 이르러야지 어느 정도 책을 음, 읽어 나갈 수 있다. 음, 그걸 가정하고 있어요. 음, 음.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는 예전에 뭐 뭣도 모르고 네. 여기 교대 파견했을 때 그 파견 교사들하고 음, 여기 항공화 교육 상고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들의 저기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은 네. 여실하게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어떤 모습에서 충격이셨나요? 그러니까 이 책을 장상우 선생님 이 책을 네. 그 현재 4대 교대 교육학 있잖아요. 교직학. 네. 지금 자의비 교육학. 그 음,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네. 책을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엄청나게 그 독소로 네. 그들의 머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음, 경험했어요. 음, 장상호 책은 독설로 가득하다. 아, 그런 걸 봐가지고 저도 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책을 그러니까 수준 1에 있는 저기 교사지만 그런 네. 대학원을 다니는 선생들이지만 네. 수준 1에 있는 사람들이 장상호 책을 읽으면 음, 음,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곡해를 해도 이렇게 곡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음, 그들한테 독수로 작용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언뜻 쌤들한테 제가 장상호 책을 권할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예.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음, 수준 1에 있는 사람들은 네. 여기 수준 1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교육학을 어느 정도 좋건 싫건 그걸 그 그걸 저기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교육심리학 뭐 하여튼 다 저기 용병학문의 그런 교육학을 다 어느 정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네. 어 저기 장상호 책을 읽으면 어 동그라미가 아니라 무조건 X로 읽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이 사람 뭐 이렇게 잘난 체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음, 굉장히 저기 좀 독서의 대상자들을 좀 가려야죠. 그래서 음, 쌤한테도 선생님이 교육관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입장은 네. 무턱대고 장상호 책을 읽을 게 아니라 네. 어, 그 네. 전반적인 걸 조금 자꾸 이렇게 뭐 저랑도 얘기도 좋고 음, 또 장상호 선생이 쓴 이제 보고서 중에서 조금이라도 좀 그 교사들 편의로 이렇게 쓰여진 글을 통해 가지고 네. 조금은 시간을 기다리는 입장이죠. 음, 네. 쌤 경우도 뭐 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물론 뭐 저기 장상호 책을 읽는다고 그 교육관이 개선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건 아, 아니에요. 장상호 책을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음, 음, 저기 그것도 문제야. 그것도 그죠. 아는 체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책을 읽든 간에 어떤 책을 읽든 음, 간에 어 지금 선생님
우리 음, 머릿속에 있는 그릇된 거 있잖아요. 네, 오류. 네. 그걸 해체시키면서 읽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머릿속에 흥크러진 것, 나쁜 독소를 빼내는 게 그게 더 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저번에도 선생님한테 제가 더하기식 그 공부가 아니라 빼기식 공부라고 얘기했는데 네, 빼기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다 전면적으로 의심해가면서 네. 이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음, 근데 이것도 교육이고 저것도 교육이고 다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네, 세상에 교육 아닌 게 없어지는 거고 네. 그러면 진짜 교육은 숨어버리게 되거든요. 음, 예, 왜곡되고. 그게 문제예요. 왜곡된다는 거. 네. 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음, 머릿속에 왜곡이 있으면 음, 사실을 오류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 그걸 빼내는 작업으로 저기 중요한 게 음, 중요한 게 저기 의심하고 생각하고 또 그걸 글로 표현하고 네. 그 작업이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참 음, 교사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그 뭔가 의미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찾는다고 할 게 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교육을 찾아가는 과정이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네. 또 너무 잘못된 것에 물들여져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네. 음. 선생님은 여기 단계 몇 단계 수준 몇 같으세요? 저는 저는 저도 네. 어떤 때는 뭐 수준 1로도 떨어지고 하긴 그렇죠. 사람이. 예. 예. 근데 수준 1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음, 이게 저기 기존에 예전에 그런 그 철학에서의 진리관하고 네. 수준이라고는 딱 맞아떨어져요. 네. 진리냐? 아니에요. 진리냐? 거짓이냐? 네. 예. O냐? X냐? 그리고 과학에서도 항상 실험하고 맞아떨어지면 O, 네. 실험하고 안 맞으면 X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천박한 음, 지식관이에요. 음, 과학에서도. 음, 사실 과학자들의 활동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음, 시각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그게 맞아떨어지면 진리고 안 맞아떨어지면 X고 그렇게 안 나눠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네. 그 과학이라는 활동을 전혀 모르는 그런 수준의 교과, 교과 교육학 하는 사람들이 그 음, 자기네 낮은 수준에서 과학을 뒤집어 쓰다 보니까 음, 과학 교과가 그렇게 천박하게 수준 낮게 그렇게 음, 활동이 떨어져 버렸는데 실제로 음, 과학자들의 활동이라는 건 저기 수준 수준 3, 4에서 노는 거예요. 네. 가설과 또 뭐 필요할 땐 실험을 하고 또 그 가설의 수준을 또 더 더 수준을 올리고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 과정을 보면 음, 수준이라고는 도저히 안 맞는 건데
음, 교과 교육학이 모든 교과를 다 모든 교과를 다 수준 1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적으로 뛰어난 아이들도 네, 수준 1에서 그런 저기 평가 체제도 OX잖아요. 1, 2, 음, 3, 4, 5 찍는 거고. 그러니까 다 음, 수준 1에 머문 아이들이 어, 그 기억력 하나 좋은 걸로 서울대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서울대 애들도 수준 1에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죠. 네, 근데 그게 치명적인 게 이 초중고를 통틀어서 수준 1에 머물다 보니까 음, 대학을 가서도 수준 1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음, 대학 가면 수준 1에서 얼른 벗어나 가지고 네, 수준 3, 4로까지 가야 되는데 음, 그래야지 학문다운 학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음, 그렇게 학문으로 지뢰많은 아이들이 거의 없죠. 음, 네. 근데 하버드 애들은 하버드 들어갈 당시에는 수준 1도 이제 있지만 네, 이제 그대로 하버드에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는 계속 너 생각은 뭐냐? 너 의견 한번 얘기해 봐라. 계속 이렇게 도전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준 1에서 좀 머물기 어렵죠. 계속 수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음, 더군다나 뭐 저기 저번에 스탠퍼드 그 얘기했지만 스탠퍼드에서는 장학금을 받으려면 네, 장학금을 받으려면 교수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음, 교수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쓰려면 수준 수준 3, 4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음, 예. 그러니까 스탠퍼드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A 학점을 받았다. 그런 학생들은 사실 뭐 저기 그 수준 4까지 갔다고 봐야죠. 음, 그러니까 애들이 그 졸업하면서도 그 애들이 저기 기존의 회사 들어갈 생각보다는 자기 자기 생각으로 창업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는 게 네, 이 수준하고도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왜 이렇게 저기 지체되어 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음. 초중고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음, 예. 그러니까 음, 초중고에서도 그냥 OX식으로 이게 음, 뭐 저기 기억력에 의존하는 음, 그렇게 단편적인 이제 단편적인 지식을 여기서는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보. 음, 그리고 체계적인 그 체계적인 이론을 이제 음, 여기서는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상호가 강조하는 건 저기 정보하고 지식을 구분해라. 예. 음,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정보는 낱낱이 그런 흩어진 구슬들이고 네, 지식은 그 구슬들을 음, 꿰맨 그 저기 음,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구성해내느냐 그게 중요한데 음, 우리는 학창 시절에 정보만 계속 주입을 받는 거예요. 네, 네. 뭐 음, 이순신 장군은 뭐 임진왜란 그런 그 다 정보라는 거죠. 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식 지식을 구성해내려면 음,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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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어 전혀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는 전혀 이런 도전적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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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지식에 음, 그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막혀버려 가지고 음, 여기서 안 막히는 애들은 안 막히는 애들이 음, 있어요. 오히려 선생님 야 그딴 건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외우기만 하면 돼.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애들 있잖아요. 음, 반발하는 애들은 저기 성적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음. 예, 제가 약간 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아, 제가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저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음, 이렇게 문제 풀어서 뭐 하나 그런 음,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성적이 잘 음, 나올 수 없죠. 예. 그런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외웠으면 좀 더 음, 좋은 대학을 가는 건데 음,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저 지방 대학 애들 중에서 학문적인 네.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 음, 가능성이 있어요. 의문을 많이 품은 학생들. 네. 그런 음, 애들이 좀 잘 풀리면 네. 지방 대학에 있다가 음, 저기 뭐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 음, 대학원을 좀 좋은데 이렇게 서울대 음, 대학원으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음, 외국 유학으로 바로 간다든지 학문적인 음, 자질은 오히려 그런 애들이 더 있을 수 있죠. 네. 음, 네. 그러니까 좀 그 실상은 이제 장상호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의 실상을 이제 얘기하는 음, 거 들어보면 음, 거의 뭐 좀 비참해요. 음, 비참해요. 음. 애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쓰고 있으니까 음, 서울대 애들이 비참하죠. 음. 음, 그래서 이 좀 좋은 그 지식의 수준을 거론할 때 네. 이게 좋은 자료라 생각해서 이렇게 스타디할 때 이 자료를 좀 썼어요, 예전에도. 음, 음. 질문 공탁을 이제 진행하면 네. 애들이 그 수준 3까지 초등학생인데도 올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음, 예. 대개는 뭐 네. 수준 1에서 이제 뭐 계속 맴돌고 음, 선생님 저기 뭐 말씀 하나 뭐 재미난 게 없나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래도 계속 너 생각을 얘기해 봐라. 음, 그리고 뭐 별거 아니지만 얘기하면 음, 되게 기뻐하고 칭찬하고 음, 그러면 음, 계속 꺼내 놓다 보면 저기 늘어요. 음, 그래서 좀 많이 느는 아이들은 저기 말장난 비슷하게 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미를 드리는 애들도 있는데 음, 꽤 진지한 애들은 음. 저기 이런 수준을 감별해 가지고 수준 3이 만약 이런 아이들은 얘네들이 이제 근스승 역할을 또 제법 해요. 어,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네, 그걸 이제 네. 저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음, 어, 그들을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음, 이렇게 받아주면서 난 음, 이렇게 생각한다. 음,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 얘기를 듣고 싶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또래지만 음, 서로 포용하면서 이렇게 음, 받아주면 음, 굉장히 저기 그
협동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돼 가지고 네. 분위기가 좋죠. 음, 네. 그런 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음. 어, 되게 뿌듯해요. 네, 흐뭇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원래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애들이 아닌데, 이렇게 계기를 네. 만들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사실 그 어릴 때 이제 골목길에서 네. 저 어릴 때 저기 형들 동네 형 동생들 다 모여가지고 한 열댓 음, 명 놀 때 다 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음, 예. 동네에서 늘 이런 분위기에서 형들이 동생들한테 뭘 가르쳐 주고 음, 뭐 놀이죠, 놀이. 예, 음, 그런 문화가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서 음. 장상호가 얘기하는 교육은 실은 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쵸. 인간의 본성이에요. 음. 음, 본능이기도 하고 음, 원래부터 좋아하는 거고 잘하는 거였어요. 우리 음, 인간은. 음, 아마도 저기 그 글이나 음. 문자가 없는 그런 원시 부족들의 그 저기 생활을 들여다봐도 아마 이게 네, 대단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음, 예. 가족에서 또 동네에서 음,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음, 굉장히 협동적으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음, 예상하는데 음, 근데 놀랍게도 학교 제도가 이렇게 학교 제도가 그 음, 이상하게 변질된 경우 음, 오히려 이런 음, 교육적인 본성이 왜곡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 대표적인 게 교육은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음, 이거예요. 음, 예. 근데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있는 학교를 들여다보면 거기는 네, 교육 현상이 거의 사라지고 음, 왜곡되고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음, 그러니까 학교가 이런 신화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음, 학교 체제의 그런 그 이익을 이익을 네, 은영 중에 학교가 음, 누리고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교육의 전문가는 학교 교사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 학원은 사교육이니까 이건 네, 억제돼야 된다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도 음, 학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가로 볼 수 있죠. 음, 음. 교육의 면에서는 학교가 나은 것 같아요. 학원이 더 저기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근데 교육을 저희 전인 교육으로 봤을 때는 학교를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학원과 학교를. 학원은 정말 그야말로 지식 정보 전달 체계 시스템인 거고, 학교는 정말로 전반적인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곳이니까 그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 음, 다른 느낌? 음. 음. 그것도 저기 학원에서 네, 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어, 학생들하고 학원 그 강사들하고 네. 그런 교습이라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선생님의 교육관으로 저기 판단컨대 음, 어, 음. 학교랑 학원이 이렇게 좀 비교하기 힘들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또 교육관이 선생님 저기 좀 나아졌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음, 네. 학생 음. 편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학생들 편에서는요? 학생들 편에서는 음, 그러니까 음. 적어도 학생들이 만족하기는 어느 쪽을 더 음. 만족할 것 같아요?
글쎄요. 만족, 아이들이 학원의 만족, 제가 학교 가고 싶다는 친구는 봤어도, 아, 학원 가고 싶다 이런 학생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학원? 아, 근데 약간 이제 입시 목적이라면 학원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겠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음, 또 그 교사 입장에서도 네, 진짜 목숨 걸고 네, 목숨 걸고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교사의 보람 면에서 네. 학교 교사의 보람이 더 클까? 학원에서의 보람이 더 클까? 어느 편일 것 같아요? 오, 보람이요? 네. 음, 아, 열정. 그럼 저는 열, 학원이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의 경우에는. 근데 학원 강사들의 그 열정과 보람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에 네. 그들이 그냥 돈을 많이 벌고자 음, 하는 음, 목적이 다일 것 같아요. 정말 저기 교육에 대한 그 음, 열정이 음. 좀 더 많이 녹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직은 전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학원의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바로바로 직결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 음.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학원 강사들도 아마 항변을 할 거예요. 음, 학교 교사랑 서로 음, 뭐 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음,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음, 학원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린 우리 난 비록 학원에 있지만 음, 돈이 목적이 아니다. 음, 내가 얼마 전까지는 학교에 있었지만 음, 학교에서의 그런 교사 생활에서의 돈이 아닌 어떤 보람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내가 학원 옮긴 다음으로 더 내가 열정이 생기고 그 보람이 음, 커졌다. 음,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도 많을 음, 거예요. 그겠죠. 오히려 학교 교사들이 네, 학교 교사들이 이제 10년 차 넘어서고 20년 차 넘어서잖아요. 네, 그, 그 제도에 얽매인 그런 게 음, 그게 그 속박에 의해 가지고 음, 그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그냥 월급 하나로 방학 때문에 다니는 그런 음, 경우가 그런 경우가 또 보이는 것도 음, 씁쓸하죠. 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학생이나 교사의 그 생활을 보면 네, 생활의 그런 열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음, 어, 학교 경우는 상당히 그 좀 위험하다 생각돼요. 음,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저기 제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좀 보람을 네, 느끼는 건 네, 되게 좋은 건 우리 교사들한테 음, 교사들한테 우리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음, 거울이 네, 거울이 있었으면 음, 또 이왕이면 거울이 하나가 아니라 음, 두 개, 세 개 많아졌으면 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음, 뭐 그 중에 하나가 그 저기 장상호가 이렇게 네, 장상호가 이렇게 펼쳐놓은 교육 본이론이 네, 그런 교사의 우리 모습을 비추고 평가하고 음, 또 좀 더 매진할 수 있게끔 음, 그렇게 귀를 다듬는 음, 거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쌤한테는 좋은 이론이라고 했는데 음, 그 이론이 이제 제 자신의 교육을 비출 수 있는 음, 거울이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선생님의
그 교육관을 계속 좀 점검하는데 음, 어,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돼요. 음, 네. 교수님이 저랑 이렇게 얘기하신 오늘 네, 뭐 학원이 더 음, 저기 교육적이냐, 학교가 음, 더 음. 교육적이냐 이런 평가도 네, 선생님이 교육관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면 네. 네,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이론이 가져다 주는 네. 되게 특별한 재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의 눈이 변한다는 게 네. 선생님 경험할 수 있는 음, 어, 최대의 그런 어떤 저기 내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음. 네. 선생님, 이거 생각 교실? 요거는 신청하셨어요? 생각을 키우는 교실? 일단 신청했어요. 네, 막, 우리 학교 계셨으면은 저랑 하면 좋을 텐데, 그죠? 너무 아쉬웠어요. 아, 응,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응, 제, 이건 그냥 제 느낌인데 예, 예, 그 우리나라 그 평가 시스템을 시험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는 저기 응, 그런 분위기에서 응. 저기 아이비 저기 평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 얘기 음, 들어보셨죠? 음. 아이비. 아니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OX 문제가 응, 아니라 응, 응, 응. 응. 학생 철학적인, 논술 응, 이제 논술 중심이 되는 그런 응, 시험으로 응, 선진국형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응. 몇몇 저기 지방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주도, 대구 뭐몇 군데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제일 걸림돌이 네, 교사잖아요. 네. 예, 교사예요. 우리 교사가 저기 그 수준 1에서 성장해 왔고 수준 1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음, 수준 3을 음, 저기 평가를 하자니까 머리에 쥐나는 그럼, 상황인데 음, 서울도 서울도 하고 싶지만 서울은 너무 커가지고 네.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어, 그, 그런 식으로 음, 약간 부분적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음, 글쓰기 쪽으로 평가 체제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조금 자극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교육청마다 그 무슨 그런 모임이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모임에 들어가지도 안 했는데 네.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돈을 따먹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올해 처음 알아가지고 네. 일단 이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아, 모임에 들어가면 올해 이렇게 뭐 되든 안 되든 이제 그 모임에 들어가면 내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사실 사전 뭐 3, 40권은 1년에 계속 제가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냥 뭐 그렇게 해서 해보는 거죠. 뭐. 예. 음, 아무튼 뭐 학교에서도 조금씩은 노력을 하는데 네. 상당히 부분적인 거고 조금은 뭐 저로서는 교사 생활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음, 조금은 이런 면에서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죠. 예. 음, 음. 그래서, 음,
선생님 담임 교사로서 이걸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특히 저는 뭐, 6학년, 에, 저는 뭐, 이거 하든 안 하든 뭐, 음, 계속 해왔던 거라, 그죠. 에, 그냥, 음, 뭐, 속도사전 지원받는다는 거, 음, 뭐, 그 목적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네.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쓴 걸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못하실 것 같아. 밑바탕이 많이 필요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예, 아마 뭔 헛소리를 쓴지도 모르겠고, 음, 그냥 저도 뭐 갑자기 뭐 하루 만에 쓰는 거라 자세하게 음, 쓸 수도 없고, 네. 대충 써서 냈는데, 음,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이 모임에 들어가면 네. 조금 제가 다른 선생님들, 뭐 장학사든 좀 이렇게 아이비 쪽으로 아이비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음, 그걸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이비로 음, 가려면 우리가 저기 그 학생들 발표, 그다음에 토론, 숙론, 음, 글짓기를 네. 글짓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비라는 게 음. 그러니까 시간을 따져도 한 10년에서 20년 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아마 한 세대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가 일단 수능 체제가 수능이 저기 사라져야 되고 수능을 네. 대체할 만한 평가 체제가 뭐냐? 음, 그 중에 하나가 글짓기다. 그럼 음, 그렇게 해서 글짓기로 가는데 글쎄 한 30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음, 되더라고요. 음, 예. 음. 사실 평가 체제만 달라져도 평가 체제가 달라지고 조금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그 말이 트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평가 체제가 이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말을 안 해요. 음, 다 감춰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음, 근데 서울대 아이들도 서울대 학생들도 그 답답해하긴 마찬가지더라고. 음, 자기들도 중고등학교 때 1등 하면서 서울대 왔지만 음, 다시 중고등학교 체제로 돌아가고 싶은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예. 자기 학창 시절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음, 그냥 그들도 답답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뭐 문제는 비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 출산율 이 문제도 음, 학교 체제 문제가 더 근본적인 건 아닌가 생각도 되고 음, 그러니까 내 자식을 대한민국 저기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음, 차라리 낳지 말자. 음, 네. 자기의 학창 시절 기억이 좋지 않으니까. 네. 음, 학폭 문제만은 아니에요. 음, 음, 음. 예.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식이 잘 적응하지 못하면 외국에 보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한국 학교는 그냥 선택지의 하나예요. 잘 음, 적응하면 계속 해서 명문대학교 보내는 거고, 잘 적응 네, 못하면 음, 외국에 보내버리면 음, 간단하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걸, 나는 참아도 내 자식들 문제로 참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애를 낳지 말자. 음, 음, 출산율 문제도 그게 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 음, 아무튼 뭐 저도 결혼하고 애들을 기르고 음. 그렇게 대학을 보내고 나니까 네. 도대체 뭔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예, 음, 그렇죠. 예. 아, 선생님 혹시 다음 주 시간 어떻게 되세요? 이제 계약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음, 혹시 다음 주 수요일 날 방과 후에 줌으로 가능하실지, 음, 그러니까 지금 학교 상황이 네, 학교 사정이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음, 되게 좀 불확실할 수 있어요. 음, 예, 학교에서. 음, 그래서 아예 그냥 음, 저기 음, 방과 후에 하느냐 아니면 네,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서 하느냐. 음, 음. 예, 학교에서 하면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선생님 그러면 뭐 주말에 뭐 줌 저녁에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퇴근 후에 뭐 저녁 시간도 괜찮고, 그죠? 음. 음. 주말은 어때요? 주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령 토요일 저녁은 어때요? 네. 잠깐만요.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좀 어렵지만은 또 토요일 음, 가능한 때도 있으니까 토요일 또 그때 또 토요일도 괜찮고요. 음, 다음 주 일요일은 또 잠시만요, 선생님. 다음 토요일 괜찮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일요일이 좋아요? 토요일도 괜찮아요. 3월 11일 토요일이요? 괜찮아요. 음. 아니, 그냥 저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어느 쪽이 저기 좀 또 그때그때 바꾸기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냥 장기적으로 쭉 음, 해서 음, 특별한 거 말고는 음. 선생님,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또 늦으면 수면에 방해되시니까, 그러면은 일요일 오후 괜찮으세요? 일요일 이제 매주 일요일 뭐 저녁 오후 이쯤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에 괜찮아요. 그러면은 일요일 저녁쯤 이렇게 할까요? 일요일 저녁에 제가 8시부터 9시에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뭐 줌으로. 예, 6 시부터도 괜찮고, 7시부터도 괜찮고.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로. 네. 일요일로 할까요? 네네. 뭐 일요일 일요일 날 저녁 7시로 할까요? 네. 7시? 네. 7시에서 8시? 네. 너무 빠듯하세요? 8시 스케줄이?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일요일 음,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음. 저기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선생님. 그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저기 그 학교 생활 중에 그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질문들 음.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과연 교육이냐? 음, 이게 과연 교육일까? 이런 음, 거. 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뭘까? 음, 사회화인가? 음, 조건화인가? 음. 이게 뭘까? 이런 질문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저 이번 주 2학년 계약해보고 한 주 동안 이제 이런저런 질문 만들어서 그때 예. 한번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음, 좋고, 음, 저기 제가 드린 페이퍼만 해도 음, 그게 상당하거든요. 맞아요. 그 양이 엄청나요. 예. 음, 그리고 저기 그 페이퍼가 교육적인 그 저기 처음 들었던 페이퍼 있잖아요. 교원대에서 하신 거. 네. 그 페이퍼가 대단히 좋은 것 같고, 음,
예,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그 다음에 드렸던 저기 처음 논문 네. 교육본 이론 음, 그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음, 예,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음, 예, 그래서 그나마 저기 쉬운, 그나마 좀 하여튼 교사들한테 드리는 이제 음, 뭐 선물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음, 그 교원대에서 하셨던 그 강연 그 논문이 음, 좋은 논문인 것 같아요. 그걸 음. 그걸 그냥 강박적으로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루에 뭐 생각나는 거 하나 두 개 그리고 음,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고요. 음, 그냥 아무거나 그냥 펼쳐가지고 그 번호 음, 하나만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해 보시다가 음, 그런 것도 얘기해도 좋고 음. 노노도 좋고요. 아, 노노 네. 너무 쭉 읽고 있어요. 맞아요. 노노도 음, 노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저희 노노 모임도 하나 저기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음, 노노도 그냥 읽지만 마시고 음, 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쌤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음,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죠. 이 구절에 대해서 어, 내 생각은 뭐냐? 나는 이 구절에 대해서 난 음, 이렇게 해석한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음, 그걸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음, 예. 그걸 표현하시는 거랑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읽는 거랑은 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예, 그냥 읽으면 사실 저기 거기에 대한 그 저기 선생님이 지식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 네. 이 구절에 대해서 쌤 생각을 어, 뭐 음, 억지로라도 쌤 생각을 하시면 음, 어, 쌤 나름의 지식이 구성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더 장기적으로 네. 논어를 읽으실 수 있는 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냥 계속 읽으면 네. 어, 이해되는지 이해 안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 그, 그 논어가 이렇게 전하는 향기라든지 그 음, 맛을 선생님이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음, 아름다운 여행지예요. 음, 관광지인데, 음, 사람들한테 이 아름다운, 가령 로마 여행을 한다. 음, 그러면 한 번 가고 싶냐, 두 번 가고 싶냐, 계속 가고 싶냐, 그러면 사람들이, 음. 당연히 계속 가고 싶죠. 그러죠. 네. 노노란 책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음, 아름다운 여행지인데, 음, 사람들이, 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음. 맛을 느끼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자가용으로 빠르게 한번 쑥 갔다 오는 느낌이라고 할까? 음, 그래서 직접 건의로 보고 또 거기 맛있는 뭐 카페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맛있는 카페도 저기 커피도 마셔보고 음, 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음, 여유가 되면
저기 이탈리아 말을 좀 배워서 말도 음, 해보고 음, 그 경험을 하자면 논어를 음, 읽을 때 음, 음, 논어 읽을 때 그 문장에 대해서 음, 자기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음, 그래서 아까 그 계속 하는 얘기가 학생들한테 네, 학생들한테 저기 가끔이라도 너 생각은 뭐냐? 음, 너 생각을 한번 글로 한번 표현해 봐라. 음, 그리고 좀 양껏 한번 써봐라. 한쪽 음, 이상은 한번 써봐라. 음, 억지로라도. 음, 그럴 때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좀 더 깊은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음, 좀 뭐 여행지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저는. 음, 그래서 최고의 여행지는 내가 사는 내 동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책도 음, 책도 그 많은 책을 뭐 음, 읽어서 이렇게 지식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음, 진짜 좋은 책 하나를 이런 식으로 읽는다 그러면 음, 그 굉장하지 않을까 생각도 음, 해봐요. 음,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저기 또 저는 뭐 제가 관심이 있고 이러니까 음, 예, 노노도 같이 네, 선생님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고 네, 좀 그쪽으로 그러니까 저도 애들이 6학년이고 하니까 음, 노노 책도 좀 사업을 벌려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읽으려고요. 음, 이런 식으로 네, 애들한테 책 한 권씩 주고 음, 음, 어떤 거든 좋으니까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구절에 대해서 음, 자기 해석을 한번 해봐라. 음, 그뭐그 굉장히 재미난 해석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잘못이야, 엉터리야 이게 아니거든요. 음, 대단히 재밌는 해석이라고. 음.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들 눈으로 보면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음, 아이들 눈으로 보면 음,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저기 책을 한번 음, 써보려고요. 그중에 음, 아주 논어에 대해서 조금 저기 그 좀 각별하게 반응하는 음, 애들 한 음, 두세 명만 나와도 그 아이들 음, 중심으로 음, 그 논어 해석을 하는 그 과정이 성장하는 걸 음, 그렇게 음, 그 제가 쓸 수 있다 그러면 음, 아마 논어 번역한 책 중에서 굉장히 음. 독특한 책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게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음, 그래서 우리 음, 독서법이 어떻게 보면 그 저기 암기형 뭐라고 할까? 독서법이라고 할까? 음, 좀, 좀 차원이 낮은데 이렇게 좀 갇혀 있어요. 음, 예, 그래서 뭐 집에 책이 몇 권이니 뭐 몇 권 읽었니 뭐 이런 양으로 승부를 하는데 어떤 지식이 성장하는 그 관점에서 독서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렇게 양으로 승부할 게 아니라 음, 음, 자기 생각을 자꾸 물어보고 또 생각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음, 10개월 전에 너 논어 해석하고 10개월 후에 너 논어 해석이 그렇게 대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대조해 본다 그러면 애들도 깜짝 놀라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음, 때 애들이, 아, 이게 쌤 말씀이 맞구나. 음,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왔는데, 음, 음, 그냥 더 이제 그걸 좀 추진할 수 있죠. 예. 음, 그래서 반아이들하고 저기, 어, 하는 것도 재미있고, 음, 또 별도로 방과후로 이렇게 또 원하는 애들 모집해가지고 하는 것도 음, 재미가 있고, 음. 예. 네. 좀 저가 지금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네, 선생님, 일요일 그럼, 날 응. 7시에서 8시. 네. 근데 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2일 날 가능하실까요? 12일부터 그러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선생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